우리 집안의 비법이라 우리 할머니가 싫어하실 수도 있겠어. 지하에서 통곡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니? 뭐 이렇게 가감 없이 저희 집안의 비법을 다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란 발효학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전통식품연구원이신데요.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년 이상 된 그 간장단지를 드러내고 접장을 담글 거예요. 네. 접장이 뭔가 아세요? 접장은 접하다 그러면은 뭘 더한다? 뭐 이런 뜻? 막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장항아리를 전에 담았던 오래된 장항아리에 있는 데다가 간장이 좀 남아있고 네. 거기에 한 3년 정도가 되면 그 수정소금으로 결정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때가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장의 재료들을 넣고 소금물을 부어서 담는 장을 접장이라고 그래요. 접장이 아니더라도 장 담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경주이시 삼소공파 38대 손이거든요, 제가. 근데 제 기억으로 37대 종부이신 우리 박돌 할머니께서 담그시던 걸 우리 어머니가 배우시고 우리 어머니가 담그시던 걸 제가 하는데요. 우리 장담기는 좀 제가 정말 영상으로 공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때가 때이니만큼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가감 없이 저희 집안의 비법을 다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서울 사람이었구나. 서울 여자였어요. 이거 온나무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엄나무고. 엄나무 잘 아시는데 온나무 잘 모르죠. 온나무 그러면 오칠 공예품이 생각나는데 사실 우리 어른들은 식품에 많이 이용했고요. 특히 장 담글 때 우리 집안에서는 온나무를 밑에다 깔고 장을 담갔어요. 이게 옷에 옮는 사람들은 이거 저도 옷 굉장히 많이 아, 타는데 요즘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온나무를 밑에 넣고 장을 담그면 장맛도 시원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비법이라 우리 할머니가 싫어하실 수도 있겠어. 지하에서 통곡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니? 뭐 이렇게 우리 며느리한테 안 가르쳐서 그래. 딸이 알아서. 딸이라서. 그런데 저는 좋은 것은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는 가문의 비법을 다 공개하도록 할 거예요. 이만큼 몽땅 다 양아리에다 넣을 거예요. 이게 양이 열말 매주 10말 정도 할 때에 이 정도 매주 10말 매주 10말 80kg. 이것은 저는 120kg예요. 이게 120kg를 만든 매주예요. 120kg인데 120kg 정도 담을 때 이거 바구니 하나 정도 넣으면 돼요.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넣을수록 좋은데 또 너무 많이 넣으면 그러면 옷 굉장히 타는데요. 근데 장 담근에다 넣으면 절대로 법제돼가지고 옷 타는 사람들도 옷 나지 않거든요. 안 어울린다고요? 그래서 이 밑에 먼저 찍어주세요. 접장을 담글 때 이렇게 소금 결정체들이 남아있는 단지다가 다시 담는 게 접장이에요. 이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장향기. 대단하죠? 네. 이거 조금만 넣어서 미역국을 끓이면 정말 산모들한테 이렇게 해서 엄나무하고 먼저 온나무를 이렇게 넣어줘요. 이런 가문의 비법들을 제가 공개한다라는 게 조상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의 후손들한테는 꼭 해줘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장을 담글 때는 매주 이렇게 깨끗하게 잘 말려서 띄워서 다시 한번 깨끗한 물행주로 해서 넣는데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일단 매주를 차근차근. 자, 선생님 이게 잡아주실래요? 내가 좀 줄게. 유기농이 맛있고 좋다 해도 그게 산나물이란 말은 아니고 산나물은 그냥 맛 잘한다니. 네네네. 3분의 2에서 조금 더 올라왔죠? 이 정도로 넣으면 이것이 이제 10말 넣은 거예요. 자, 선생님이 주게 좀 쓰시고 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전통장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보통 전통장 할 때 제일 여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고추, 뭐 숯 이런 거 뭐 넣으라고 그건 위에다가 이제 띄우는 거고. 어.
그러면은 그것들은 잠깐. 선생님 말씀하신 건 예. 제일 쉬운 걸 말씀하시네. 그게 뭐가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요? 잠깐지 담아놓고 위에다 이게 여러 가지 고명을 넣는데 저희 집안에서 넣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요. 감초, 대추, 약재도 넣고. 고추. 그 다음에 뭐 약재를 장에 많이 넣지는 않는데 표고. 그 다음에 뭐 검정깨, 흰깨. 이걸 이제 주머니에 싸서 이따 넣을 건데 근데 뭐 집집마다 넣는 게 달라요. 넣는 방법도 다르고. 네. 그런데 이제 담는 순서가 이래요. 접장 담을 때는 밑에 그 수정염 생겼을 적에 그 단지에다가 씻지 않고 바로 담으면 장맛도 좋고 장도 진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미생물들이 묻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담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장을 세 단지에다 담을 때는 좋은 씨간장을 단지에다 다 묻힌 다음에 찌간장은 바닥부터 전체를 다 묻혀야 항아리 돼요? 다 묻힌 다음에 항아리는 이제 다 숨 쉬는 거니까 그 모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균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균이 많아요. 그래서 씨간장으로 조상님들로부터 또는 이웃 누군가로부터 큰 집에 가서 또는 작은 집에 가서 얻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예. 그래서 씨간장을 항아리에 다 바른 다음에 하면 접장 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넣은 것처럼 우리 집안의 비법인 온나무와 엄나무를 밑에다 잔뜩 깔고 그 위에다 메주를 다 넣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하는 순서가 뭐냐면 염수를 붓는 건데요. 염수. 소금물을 붓는 건데 소금물 붓는 방법들이 집집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집은 끓여가지고 가라앉혔다가 그거 붓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그냥 이렇게 저어서만 붓는 집도 있고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방법은 그 커다란 독에다가 소금물을 이렇게 저어서 다 용해를 시켜요. 그런데 저을 때 무엇으로 젓냐면 동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를 꼭 저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하기 힘든. 그거 아니지. 저 그래서 복숭아나무도 심었었잖아요. 그 동쪽으로 뻗는 가지 하나를 크게 키웠다가 3년 만에 잘라가지고 그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전에는 전부 다 토판염이기 때문에 소금에 그 갯벌 성분도 많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많은 것을 저으면 이게 흐레라고 해요. 옛날 어른들은 흐레가 많이 가라앉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토판염이 아니라 타일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염전 많이 가봤잖아요. 그거에서 소금이 생산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먹기 힘든 미네랄들 소금은 식품이 아니라 광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소량 원소들을 우리는 광물도 먹어야 되거든요. 소량 원소들을 먹기 위해서는 굳이 정제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정제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이런 소쿠리를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게 이제 큰 소쿠리를 넣어서 할 생각이라면 이걸로 해도 되는데 좀 산바리를 넣고 이제 이렇게 놓고 산바리 이게 좋다.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갖다 붓는데 이 소금을 이게 지금 2018년산이에요. 2018년산 소금이기 때문에 굳어있네요. 굳어 있는데 이 소금들을 물 저기 줘보세요. 우리 지하수 좋은 지하수를 갖다가 녹이지 말고 그냥 수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뭐 수돗물로 장을 담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당연히 그 끓여서 이렇게 가라앉혔다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수질이 좋은 지하수가 나오는 집이라면 저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집에서 저처럼 이렇게 막 열맛이 많이 담는 게 아니라면 많이 담으시는 게 아니라면 그냥 녹여서 생수로 생수 사다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생수 사다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게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소금이 저절로 녹아요. 소금이 저절로 녹는데 소금의 양은 열말 항아리에 물에 이 정도 녹이는 정도로 해가지고 15kg짜리 15kg. 15kg짜리 2개 정도 30kg 정도를 넣으면 염도가 딱 맞아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이제 소금 갖다 계속 올릴게요.
소금을 이걸 내린다고 해요. 네, 소금을 내린다. 소금을 내리기를 해서 장을 담았을 적에 소금에 있는 여러 가지 광물질과 미생물들이 고스란히 잘 이렇게 발효를 일으키는 좋은 촉매가 되겠죠. 상하지 않고 염장식품이니까. 그래서 고염균에서만 살고 있는 굉장히 우리 미생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좋은 이제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끓여 붓는 거 또 장 끓여서 놓는 거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좋은 살균과 멸균의 차이 아세요? 멸균은 멸하다. 다 없앤다. 살균도 다 없애주는 건 아닌가요? 살균과 멸균의 차이는 네. 모든 식품들을 살균시킬 때는 지금 있는 균들만 죽이는 게 살균이에요. 네. 이제 식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게 이제 뭐 30초를 뭐 몇 도 이상에서 70도 이상에서 뭐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균들만 죽이는 것이 살균이에요. 살균. 그런데 지금 있는 균이 아니라 균 속에 그 식품 속이나 그 속에 그 균의 씨앗들, 그러니까 알들, 새끼들이 있어요. 아, 우유로 설명하면 쉽겠구나. 대부분 우리가 먹고 마트에서 사다 유통기간이 짧은 우유들은 전부 다 살균 우유예요. 아, 살균. 그래서 변하는구나, 이제. 그런데 시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균들의 알들은 다시 부화해서 살기 시작하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요구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실온에서 유통되는 살균 우유라는 거 있죠. 예. 멸균유라고 써 있어요. 아, 참, 멸균유라고 있는 거. 멸균유라고 써 있어요. 그치? 그것은 그럼 걔네들은 그래서 유통기한이 길구나. 유통기한이 길어요. 거기에 이제 그냥 상온에 놔둬도 되고. 상온에 놔둬도 썩지 않게 되죠. 그게 이제 멸균과 살균의 차이예요. 여기가 남은 것이 딱 적당한 양이 이게 남은 게 한 5kg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녹이면 조금 잘 내려줬어요. 자, 신기하게 딱 이 정도 내려줬죠. 그래서 염분이 소금을 내리는 게 맛도 제일 좋고 미생물들을 잘 서식하게 도와줄 수도 있고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한 간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끓인 소금을 붓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저는 조금 그 다음에 여기 흑임자하고 흰깨와 검정깨도 집안마다 다 넣는 게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깨 넣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조금 넣는데도 맛의 조화를 훨씬 더 잘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깊이 넣어주면 돼요. 근데 꼭 배보자기나 면보자기다 써야 된다는 거. 화학 주머니에 넣지 말라는 거. 왜냐면 화학적인 주머니들은 석유화학의 산물들이라. 그래서 얘도 이제 속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줘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야 될 것들을 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여기다 마지막에 넣는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지금 숯이 이글이글 지글지글. 근데 까만 숯을 그냥 마트에서 사다가 바로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넣지 말고, 네. 저 숯은 일반 그냥 저희가 숯불구이하는 그런 숯인가요? 참나무 숯이면 다 돼요. 참나무 숯이면 다 돼요? 참숯. 좀 좋게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열항아리를 담을 때
그냥 네 말만 써서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좋은 간장 빼려고 하고 음. 그리고 더 이상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불어서 더 올라오기 때문에 네, 밑에 네. 또 저기 되긴 하는데. 그래서 숯을 넣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나랑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넣으면 선생님 뚜껑을 확 닫아줘야 돼. 이 뚜껑을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알고 해야지.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접장을 담아놨고 다 항아리가 이제 장으로 잘 이렇게 단도리가 돼 있긴 하지만 지금 들어간 물건들이 아주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재료들이 속에서는 배양이 잘 돼. 네. 그런데 위에서는 잡균들을 만나가지고 예. 여기서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예, 수가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위를 소독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예. 그리고 뜨겁게 불달궈진 숯을 딱 넣는 순간 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푼 연기가 막 그치.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 이 주변 그거를 공기와 다- 접촉되는 부분을 살균도 시켜주는 거예요. 예. 공기와 접촉되는 부분을 살균시켜주지 않으면 어. 정갈하지 않게 막 여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박테리아들이 그렇죠. 서식할 수가 있어. 그 정도만 해도 다 살균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 넣으면 네. 넣는 순간 이걸 탁 덮어요. 네. 아니 그냥 놔두세요. 자, 몇 개를 집게가 여기다. 이 정도 11알이 정도 하실 때 숯을 한 큰 걸로 5-6개 하면 돼요. 5, 6, 뭐 4, 5개. 그래서 이것을 다 털어서 그러면 이제 연기가 푹 날 거예요. 연기가 푸르륵 나면 탁 덮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방 타는 냄새도 나죠. 자, 이것으로 이제 전통장 자, 막 끓지요. 지글지글지글. 불을 보고 끓어요. 네. 이 김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지글지글지글 막 끓면서 소리도 끓는 소리도 나죠. 네. 그래서 이 윗부분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을 살균도 시켜주고 훈연도 시켜줌으로써 네. 잡균들이 달라붙어서 서식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 숯은 언제 꺼내지 않아도 되나요? 장 가를 때. 가를 때 꺼내도 되는 거예요? 가를 때. 장 가를 때 꺼내고 근데 얘 여기다 오랫동안 두고 있을 거면 저처럼 3년 5년 이렇게 둘 때는 몇 토막 큰 걸로 좀 담궈뒀다가 나중에 어육장이나 흑간장 만들 때 사용하면 되죠. 그럼 4년 5년 동안 숯을 놔둬도 된다는 얘기? 그치. 놔둬도 되고 뭐 건지고 싶어도 건져도 되는데 어차피 뭐 뜨거워요. 그러네요. 따뜻해. 이렇게 해서 전통장 담그는 것을 우리 경조이시 상서곡파 38대 손님 제가 집안 어른들이 하던 방법 그대로를 재현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장 담는 집이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집의 장은 특별히 맛있다고들 해요. 우리 집 음식 특별히 맛있다고 하고 우리 집에 일 오는 사람들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왜냐면 그 집에 가서 일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장 하나를 담는 것도 과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네. 비법은 과학이고 맛은 정성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통 간장을 전통 된장 간장이 될 장을 담가봤으면 정월장을 임일한 발효학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